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훈 의원을 관저로 불러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와 같은 논리로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인상을 계속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거죠. 관저라는 건 자기 집이거든요. 집에 정보위원장을 부른 거 아닙니까? 초대할 수 있어요. 만찬이나 기타 외교적 차원에서 만나자 초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업한 거 아니에요, 영업. 자기들. 이해훈 의원 쪽에 가야죠. 자기 집에 올라가지고 돈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네. 미국 대사라는 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장을 불러가지고 정보위원장 불러가지고 돈 더 내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할 거면 지가 와야지. 이쯤 되면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가인가요? 정말 우방국이 맞나요? 아니면 갑을 관계인가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자세가 더 큰 문제인 건데요.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 양 대한민국 국회의 정보위원장을 자신들의 관저로 오라가라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방위비 50억 불을 이야기하는 이 오만함과 무례함은 적어도 이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방위비 500% 인상을 요구하는 건 상대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가맹비 올려달라는 것처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 왜 꼭 이래야 하는지가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가 정보위원장인 이해훈 의원을 자신의 관저로 부르더니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압박을 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상황인데 이 문장이 그렇게 틀린 거 아니죠? 일단 뭐 관저로 간 건 맞고요. 예. 약속을 한 건 맞고 갔더니 방위비 얘기한 거 맞죠. 근데 방위비 얘기할 줄 모르고 간 건 맞고 그래서 좀 당황했던 거 맞죠. 애초에 이렇게 외국 대사가 자기 관저로 부르는 것은 대부분은 사교적인 외교적인 예, 뭐 접대하고 뭐 이런 뭐 인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주로 뭐 통상적으로. 만찬하고 그렇죠. 오찬하고 아니면 자기들 뭐 행사일에 예. 뭐 파티하고 예. 이런 경우는 가죠. 그 5 빌리언이라는 그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어요? 했죠. 여러 번 했죠. 한 번도 아니고? 네. 몇 번이나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근데 뭐 세어본 거하고 또 느낌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 한 20분 되지 않았나. 야, 이거 그러면 진짜 돈 얘기밖에 안 한 거네요, 와서? 구체적인 액수 거론하면서 5억 달러, 요거 5억 달러 니네가 내야 된다. 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계속? 그랬죠, 뭐. 국회 정보위원회 이해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가 자신을 관저로 불러 한미 방위금 분담 인상을 요구했다며 방위금 분담 액수에 대한 언급을 제 느낌에 20번 이상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나기로 하고 관저로 간 건 맞는데 방위비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며 당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리스 대사와의 만남에 대해 정보위원장을 맡은 지 11개월이 됐는데 이제 인사를 하자며 세이 헬로 안부를 묻는 차원인 줄 알고 가볍게 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해리스 대사가 구체적 액수를 거론했냐는 질문에 했다, 여러 번 했다고 밝히며 이 요구에 대해 너무 무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사를 통해 윤상현 의원, 이종구 의원과 먼저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를 본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가 100% 내야 할 돈이 아니다. 우리도 혜택을 보지만 미국도 혜택을 본다며 북한이 미국 본토에 ICBM을 쏠 경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가 걸리지만 미국 본토에서 15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동맹국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그게 더 노골화됐을 뿐인 거죠.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동맹의 균열로 발전되지는 않겠지만 과연 어떠한 논리와 명분으로 이 방위비 증액을 저지할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18일 어제는 유니클로에서 공짜 내복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이벤트에 줄을 선 대한민국 국민을 봤습니다. 물론 일부고 소수겠지만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는데요. 물론 공짜라면 저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그 공짜 내복을 주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 내복 한 벌로 개 돼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니클로가 히트텍을 선물로 풀어 막판 고객 잡기에 나선 건데요. 11월 들어 유니클로 매장에선 불매운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니클로는 21일까지 겨울 감사제라는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 구매 고객에게 히트텍 10만 장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매장별로 하루당 물량을 정해두고 선착순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감사제가 시작된 지난 주말 1시간 만에 히트텍이 동인하는 등 고객이 몰려들었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위안부 사건 등을 떠올리는 광고 파문 이후 가장 많은 고객이 몰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유니클로 매장에선 오픈 1시간 만에 준비한 150장의 히트텍 재고가 전량 소비됐고 7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텀블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오후 4시쯤 종료됐는데요. 수도권 소재 유니클로 매장도 고객들로 북적거리고 경기 수원시 한 교회의 매장은 주차 공간에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한 유니클로 매장에선 계산대 앞에 긴 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짜면 영원도 팔 기세인데요. 이게 뭡니까? 씁쓸하기만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복 한 벌에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지 맙시다.